이름은 한소정, 39. 서울 성수동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했다. 나무를 깎고 오래된 의자를 고치고 온기를 더 씹히는 일이 생계였고 자존심이었다. 비 오는 날이면 톱밥 냄새가 더 짙어져서 문을 열어두곤 했다. 바람이 들어오면 스피커에서 재즈가 낮게 흘렀고 그럴 때면 소정은 자신이 제법 괜찮은 삶을 산다고 믿었다. 그 믿음은 남자 하나 때문에 금 갔다. 동갑내기 연인 진우. 그는 스타트업을 했다. 우리는 나무 대신 데이터로 미래를 깎는 거야. 소정이 웃자 그는 그녀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 손이 내 미래야. 영원히 같이 가자. 말은 달콤했고 약속은 무겁지 않았다. 그는 투자받는 족족 회사를 키웠고 소정은 매출이 흔들릴 때마다 자신의 비상금에서 조금씩 빌려주었다. 문서로 남겨. 친구들이 말하면 소정은 손사래를 쳤다. 우리는 가족이 될 거야. 남기면 서운하지. 봄의 끝자락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다. 예비 시어머니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공방에 와 툭 던지듯 말했다. 우리 집 체면이 있어. 결혼식은 호텔. 주례는 장로님. 내 공방은 결혼하면 접는 게 어때? 소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진우가 끼어들었다. 엄마, 소정 공방은 취미가 아니야. 어머니는 슬쩍 미소를 지었다. 취미면 얼마나 좋아. 돈이 되면 더 곤란하지.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다. 결혼식 일정은 진우의 회사 IR 투자 설명회 일정과 겹쳤고 신혼집 계약은 소정 모르게 진행됐다. 청첩장은 만들어졌지만 그녀의 이름은 영어 이니셜로만 처리되었다. 브랜딩이야. 진우는 웃었다. 고급지잖아. 어머니는 덧붙였다. 내 쪽 하객은 많이 부르지 말아줘. 의자에 톱밥 냄새 뵐까봐. 결정적인 건 돈이었다. 회사가 다음 라운드 직전이라며 일시적으로 막대한 현금이 필요하다고 진우가 무릎을 꿇다시피 했다. 소정은 결국 공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서류에 사인하던 날 그녀는 잠깐 손이 떨렸지만 굳게 마음먹었다. 사람을 믿어본 죄는 지어도 사랑을 비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며칠 뒤였다. 오래 거래하던 가구점 사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소정 씨, 웨딩 소파 주문 취소한다며? 예비 신랑 쪽에서. 그녀는 그 자리에서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익숙한 목소리 대신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가 배경으로 들렸다. 지금 미팅 중이야. 나중에. 전화를 끄는 건 진우였다. 그날 밤 소정은 공방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래는 늘 듣던 곡인데도 낯설었다. 새벽녘 문틈으로 슬금슬금 고양이가 들어왔다. 소정이 손을 내밀자 녀석은 조심스레 뺨을 비볐다. 그래, 너만은 변함없구나.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를 보자 심장이 철렁했다. 예비 시어머니. 내일 오전 호텔에서 양가 상견례 다시 하자. 우리 쪽 어른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말 실수하면 곤란하니까 그냥 인사만 하고 가. 말끝이 딱딱 끊겼다. 통화는 명령으로 시작해 명령으로 끝났다. 다음 날 호텔 로비.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검은 정장들이 반짝였다. 시어머니는 지배인과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확인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진우가 나타났는데 그의 팔에 낯익지 않은 여자가 얹혀 있었다. 흰 블라우스, 얇게 바른 립스틱.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우리 법무팀 팀장이야. 여자는 입꼬리를 올렸다. 반갑습니다, 사모님. 상견례는 예정과 달리 없었다. 그 자리에서 결혼은 연기되었고 대신 회사 상장 IPO 일정이 발표되었다. 기사들이 동시에 쏟아졌다. 천재 창업자 새 뮤즈와 함께. 사진 속에서 진우는 흰 블라우스의 여자를 끌어안고 있었다. 소정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날 밤 공방은 숨을 쉬지 않았다. 공기 중에 가라앉은 톱밥이 만져졌다. 소정은 전화기, 계약서, 통장,
도면들 사이에 앉아 멍하니 새벽을 샜다. 그리고 작업대 서랍 가장 밑에 오랫동안 넣어둔 작은 것을 떠올렸다. 오래된 IC 레코더. 몇 해 전 진우가 농담처럼 줬던 물건이었다. 회의할 때 필요해. 너도 아이디어 메모해. 소정은 불쑥 레코더를 켜봤다. 녹음 목록의 맨 위 파일 재생 시간이 유난히 길었다. 눌렀다. 스피커에서 낮고 매끈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렀다. 투자자와 진우의 대화. 서류 어딘가를 넘기는 소리,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섞여 들렸다. 공방? 미담 스토리로 쓰기 딱 좋죠. 오래된 가구 수리로 시작해 ESG, 친환경. 근데 결혼은 접었어요. 브랜드 관리에 안 좋아요. 돈 문제는? 그쪽 집에서 대출로 당겨왔습니다. 담보는 공방. 만약 파국나면 글쎄요. 어차피 제 회사는 깨끗합니다. 웃음소리. 그리고 마치 덧칠하듯 들어온 또 다른 여자 목소리. 바로 그 흰 블라우스였다. 당신 인생에서 불필요한 건 내가 다 정리해 줄게. 깔끔해야 올라가지. 녹음은 명백했다. 이용과 조롱, 계산된 배신의 기록. 소정의 손이 더는 떨리지 않았다.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나는 망가지지 않는다. 속으로 문장을 천천히 새겼다. 무너뜨릴 건 내가 아니라 그들의 거짓이다. 복수는 계획에서 시작했다. 첫째, 돈. 공방 담보 대출의 계약 조항을 변호사에게 확인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레코더 파일, 원본 보관 잘하세요. 배임과 사기 미수, 명예훼손까지 꿰맬 실이 많습니다. 둘째, 무대. 진우의 회사는 다음 주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 일반 투자자 대상 IR 데이를 연다 했다. 공개 행사, 대형 스크린, 생중계. 거짓말이 가장 취약한 장소. 셋째, 관객. 공방 손님, 동네 상인, 소정에게 의자를 맡기고 기다리던 노부부, 무료 수업을 함께하던 청소년들. 제가 잘못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증명할게요. 그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마음.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끝내 자신을 구하는 용기여야 했다. 소정은 공방 한가운데에 오래된 라디오를 올려두고 작업대 아래 숨겨둔 작은 금고를 꺼냈다. 내내 팔지 못하던 최고급 티크 원목 판재 한 장.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까? 그녀는 연필을 들어 선을 그었다. 곱고 단단하게. IR 데이. 컨벤션 센터의 유리벽은 햇빛을 받아 번들거렸다. 혁신과 성장의 밤이라는 현수막이 천장에 매달렸다. 기자, 유튜버, 개인 투자자들이 셀카봉을 들고 웅성거렸다. 무대에 오른 진우는 완벽했다. 새로 맞춘 수트, 정제된 손짓, 빛나는 PPT. 우리는 생활의 비효율을 데이터로 줄입니다. 박수. 흰 블라우스 팀장은 객석 맨 앞줄에서 미소를 지었다. 질의응답 시간, 소정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진행요원이 마이크를 들고 다가왔다. 질문 있으신가요? 소정은 미리 준비해둔 목소리로 말했다. 차분하고 또렷하게. 제품의 핵심 가치는 신뢰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투자 설명서에 기재된 창업 스토리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우가 잠시 멈칫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소정은 가방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녀가 새벽마다 깎아 만든 손바닥만 한 포터블 스피커다. 티크 원목을 곱게 문질러 만든 상자는 빛이 났다. 그녀는 상자를 무대 앞 모니터에 올리고 버튼을 눌렀다. 컨벤션 센터의 음향팀과 미리 협의해둔 덕에 신호는 메인 믹서로 들어갔다. 대형 스피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공방? 미담 스토리로 쓰기 딱 좋죠. 결혼은 접었어요. 브랜드 관리에 안 좋아요. 그쪽 집에서 대출로 당겨왔습니다. 담보는 공방. 웅성거림이 바람처럼 확 퍼졌다. 사람들의 얼굴이 스크린 쪽으로 휙휙 돌아갔다.
MC가 급히 제지하려 했지만 음향 감독이 고개를 저었다. 공개 크유앤더입니다. 흰 블라우스의 미소가 깨졌다. 진우의 입술이 굳었다. 레코딩은 계속됐다. 당신 인생에서 불필요한 건 내가 다 정리해 줄게. 깔끔해야 올라가지. 정적. 그리고 번지는 수군거림. 몇몇 기자는 이미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한 투자자가 손을 번쩍 들었다. 대표님, 방금 들은 내용에 대해 해명하시죠. 신뢰가 핵심 가치라 하셨는데 음성 속 발언은 명백히 이해 충돌입니다. 진우의 마이크가 미세하게 떨렸다. 조작입니다. 문맥을 왜곡한. 두 번째 버튼. 스크린이 번쩍이며 사진들이 떴다. 공방에서 찍힌 소정의 작업 과정, 담보대출 계약서 일부, 자금 흐름을 정리한 표, 그리고 진우와 흰 블라우스가 호텔 라운지에서 나눈 메시지 캡처. 브랜드 관리 자르고 올라가자. 날짜, 시간, 위치.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다. 소정은 조용히 덧붙였다. 이건 제 사생활이기도 해서 여기까지만 공개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법정에서. 진우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다. 객석 중간에서 손이 올라왔다. 회색 머리의 중년 여성이었다. 소정의 공방에 오래된 그랜드 피아노 의자를 맡겼던 손님. 젊은이, 물건을 수리해 본 적 있나요? 부러진 건데 억지로 광만 내면 오래 못 가요. 안쪽 골격부터 고쳐야죠. 투자 받을 자격이 있으려면 먼저 사람을 고치는 법부터 배우세요. 박수. 산발적이던 손뼉이 큰 물결이 되었다. 몇몇 투자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다. 흰 블라우스는 사라졌고 MC는 행사 종료를 선언했다. 오늘 크유앤더는 여기까지. 홀을 빠져나오며 소정은 핸드폰을 진동으로 돌렸다.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가압류 신청 접수. 언론 대응은 저희가. 또 한 통. 금감원 제보 접수 완료. 밖으로 나가자 늦은 햇살이 유리벽에 부서졌다. 소정은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다. 오래 목에 걸린 돌멩이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기분. 휴대폰이 또 울렸다. 발신자 진우. 소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받았다. 왜 그랬어?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결국 같이 갈 수 있었잖아. 같이? 소정은 짧게 웃었다. 너는 나를 스토리로 쓰고 나는 너를 사람으로 믿었어. 같은 문장을 반대로 읽었네. 엄마가 널 미안해. 내가 약했어. 약한 건 죄가 아니야. 하지만 남의 등을 밟고 선 건 죄야. 사과는 법정에서 해. 전화를 끊고 소정은 공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반겨줬다. 바닥에 쌓인 톱밥이 햇빛 속에서 금가루처럼 반짝였다. 작업대 위 티크 상자 옆에는 새로 완성한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등받이는 단단했고 앉으면 허리를 곧게 세워줬다. 이름을 붙였다. 자립. 그녀는 자립 의자를 공방 앞에 내놓고 작은 팻말을 세웠다. 누구든 앉아보고 허리가 펴지는 느낌을 기억해 가세요. 사람들이 멈춰 서서 의자에 앉아보았다. 어떤 중학생은 오, 진짜 펴진다 하고 웃었고 배달 기사님은 허리 좀 살겠다고 어깨를 돌렸다. 소정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복수의 끝에 남아야 하는 건 타락한 사람들의 몰락이 아니라 자신과 세계의 관계가 다시 곧게 서는 감각이라는 걸 알았다. 며칠 뒤 뉴스가 쏟아졌다. 창업자 허위 서사 내부 기금 유용 의혹 조사 착수. 주가 급락, 상장 연기, 이사회 사임. 진우는 사과문을 냈다. 개인적 과오로 무리를 일으켜 흰 블라우스는 조용히 사라졌다. 예비 시어머니에게서도 문자가 왔다. 내가 한 짓 평생 후회할 거야. 소정은 답하지 않았다. 대신 공방 앞 화분에 물을 주었다. 흙이 물을 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손에 묻은 물기를 앞치마에 닦고 새 도면을 펼쳤다. 무료 수업 재개합니다. 오래된 의자 고쳐서 동네 경로당에 기부할 분 오세요. 첫날 10명이 왔다.
두 번째 날 20명. 공방은 웃음과 망치 소리로 가득 찼다. 의자들이 새 생명을 얻었다. 소정은 가끔 공방 한켠에 앉아 사람들의 손을 바라봤다. 못에 미세하게 떨리던 손이 점점 안정되고 휘청이던 허리가 곧게 서는 순간을, 밤이면 작업대 위 조명을 끄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다. 라디오에서 재즈가 흘러나왔다. 고양이가 테이블 위로 폴짝 올라와 몸을 말았다. 소정은 그 따뜻한 몸을 살짝 쓰다듬었다. 괜찮지? 고양이는 짧게 웁했다. 먼 데서 구두굽 소리가 멎고 골목이 조용해졌다. 문득 그녀는 공방 벽에 새로 걸 의자 하나를 떠올렸다. 등받이에 한 줄 문장을 새기고 싶었다. 그녀는 칼을 들어 천천히 새겼다. 사랑은 약속으로 시작해 존중으로 자라고 책임으로 완성된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 끝을 다듬다 잠깐 멈췄다. 칼날 끝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가 또렷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나는 내 이야기의 주인이다. 다음 날 문 열기 전 그녀는 의자에 앉아 허리를 펴고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복수는 끝났고 삶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